드디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다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2022년 올 한 해 이루고자 했던 일 모두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12월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2월에 진행하는 멋진 축제부터 해넘이 해돋이 행사를 진행하는 곳, 그리고 우리나라 일출 명소하고 12월에 두루미를 볼 수 있는 곳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월에 꼭 가봐야 하는 멋진 여행지, 첫 번째는 부산 해운대 비축제입니다. 부산 해운대 비축제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해운대 광장, 해운대 시장, 온천길 일원에서 진행하는 축제인데요. 해운대 모래사장 위로 환상적인 불빛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참고로 해운대는 워낙에 주차가 불편한 곳이다 보니까요. 저도 근처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고 택시 타고 이동했는데 구독자님들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올해는 1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68일간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게인 해운대 빛의 바다라는 주제로 해운대 비축제가 개최됩니다. 운영시간은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해운대 해수욕장 건너편 군함로 쪽 운영시간이 좀 다른데요. 점등시간은 17시 30분으로 동일하지만 해운대 해수욕장은 23시까지, 군함로는 24시까지 운영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9번째로 열리는 해운대 비축제는 제가 방문했던 작년보다 2배로 넓어진 축제 현장에서 영롱하고 신비로운 빛의 향연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점등식 같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 여파로 행사는 취소하고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빛 전시회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인파가 몰리는 곳곳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요. 인파 동선하고 흐름을 관리하고요. 해운대는 그렇지 않아도 야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이렇게 해운대 비축제까지 열리니까 해운대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런 일루미네이션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요. 연말 연시 분위기도 물씬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사진 찍으러들 많이들 오시고요. 해운대 건너편으로 쭉 사진 찍을 만한 포토 스팟들이 늘어서 있고요. 바로 옆으로 가면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나란히 줄지어 있는 꼼장어 먹자골목에서 꼼장어를 드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해운대에 가시면 엄청난 웨이팅이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안 먹어보면 서운한 해운대 암소갈비에서 저녁을 드셔도 좋고요. 아침에 해장하려면 해운대 원조 할매국밥에서 시원한 국밥 한 그릇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12월에 꼭 가봐야 하는 멋진 여행지, 두 번째는 추암 촛대바위입니다. 추암 촛대바위는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산 6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추암 촛대바위는요,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추암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데 바다에서 솟아오른 형상의 기암 개석하고 그 모양이 촛대와 같아서 촛대바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추암에 살던 한 남자가 소실을 얻은 뒤 본추하고 소실 간의 투기가 심해졌고요. 이에 하늘이 벼락을 내려 남자만 남겨놓았고 이때 혼자 남은 남자의 형상이 촛대바위라고 합니다. 동해안에는 촛대바위가 몇몇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촛대바위가 바로 이 추암 촛대바위가 아닐까 하는데요. 추암 촛대바위 주변에 솟아오른 약 10여 척의 기암개석은 동해바다와 어우러져서 절경을 연출하는데요. 그 모양에 따라서 거북바위, 두꺼비바위, 부부바위, 코끼리바위, 홍제바위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추암 촛대바위 인근에 있는 바위들은 동해시 남서부에 분포한 조선 누충문의 석회암이 노출된 곳인데요. 석회암이 토양 밑에 있을 때 지하수의 작용으로 용해되어서 독특한 모양을 이루었고요. 이것이 바닷물에 의해 노출되어서 지금과 같은 절경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영동지방의 절경으로 손꼽힌 곳인데요. 특히 해돋이 무렵에 태양이 촛대바위에 걸리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어서 해돋이 명소로 각광받는 곳이기도 해가지고 연말 연시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근에는 추암 해수욕장도 있어서 여름에 방문객들도 많고요. 추암 오토 캠핑장도 있어서 캠핑을 겸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추암 촛대바위와 함께 추암 출렁다리하고 추암 조각공원까지 추암 관광지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한여름에도 방문해보고 눈이 왔을 때도 방문했었는데 언제나 멋진 곳입니다. 다만 추암 촛대바위로는 바위산으로 조금 올라가야 하는데요. 눈이 오면 미끄러우니까 안전에 특히 주의해서 올라가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2월이 되면 애국가 1절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에 배경화면에도 나오는 일출 명소 추암 촛대바위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12월에 꼭 가봐야 하는 멋진 여행지, 세 번째는 외목마을입니다. 외목마을은 충남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 844-26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앞에서 일출 명소를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일출하고 일몰을 같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갯벌 체험이라든지 산림욕, 낚시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외목마을이라는 이름은 배를 타고 외목마을 쪽을 바라다 보면 야트막한 산하고 산 사이가 움푹 들어가서 가늘게 이어진 땅 모양이 마치 누워있는 사람의 목처럼 잘록하게 생겼다고 해서 외목마을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외목마을은 서해안에서 바다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유명해진 곳인데요. 이곳에서 바다 일출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진 외목마을이 반도처럼 솟아나와 있어서 동해안과 같이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해이다 보니까 당연히 아름다운 일몰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외목마을에는 해수욕장도 있는데요. 2004년에 개장한 해수욕장이고요. 산책이 가능한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해수욕을 즐기지 않더라도 쾌적하게 산책이 가능한 곳입니다. 외목마을에서도 매년 1월 1일 해돋이 축제가 열리던 곳인데요. 작년까지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축제가 열리지 않았지만 올해는 해돋이 축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에서 환상적인 일몰하고 일출을 볼 수 있는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당진 외목마을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12월에 꼭 가봐야 하는 멋진 여행지, 네 번째는 정동진입니다. 정동진은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사실 정동진 하면 우리나라에서 정동 쪽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전국 최고의 해돋이 명승지라서 연말 연시에는 해돋이를 보러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정동진 해돋이를 보러 참 많이 다녀왔던 곳인데요. 작년 연말에 눈이 내린 정동진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정동진은 아무래도 모래시계로 인해서 유명해진 곳이라서 정동진 어딜 가나 모래시계를 볼 수 있는데요. 모래시계와 함께 모래시계 박물관도 인근에 있습니다. 저는 정동진에 차를 타고 방문했었는데 기차로 가시는 것도 편안한데요. 정동진역에 내리면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어서 기차에 내려서 바로 정동진 바닷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동진역은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다고 하고요. 전에는 저 멀리 선크루즈에서 정동진 일출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정동진 바닷가를 따라서 가볍게 한 바퀴 산책하시면 좋습니다. 정동진 해수욕장에 여름에 가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주변 바위에는 조개라든지 홍합, 성게도 채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2월이 되면 일출을 보러 가장 가고 싶어지는 정동진에 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12월에 꼭 가봐야 하는 멋진 여행지, 다섯 번째는 철원 DMZ 평화관광입니다. DMZ 평화관광은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 양지 2길 1호-19 DMZ 두루미 평화타운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4,000원, 어린이 1,000원에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사실 철원 가볼만한 곳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몇 차례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곳인데요. 철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한 곳이 DMZ 평화관광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12월에 철원 여행을 하면서 다녀왔었는데 DMZ 평화관광은 민통 초소 안쪽에 있는 곳이라서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요. 단체 인솔 하에 개인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접수는 고석정에 있는 양지리 DMZ 두루미 평화타운에서 출발 15분 전에 마감하는데요. 현장 접수, 선착순 마감이니까 참고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12월에 DMZ 평화관광을 추천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 두루미 때문인데요. 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기도 하고요. 천연기념물 제202호이기도 한 희귀하면서 아름다운 조류입니다. 어쨌든 DMZ 두루미 평화타운에서 접수를 하면 대기를 하다가 간단한 설명을 듣고요. 출발하게 되는데요. 민통초소를 넘어서 들어가서 2시간 반 정도 여행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평화전망대에 들려서 철원에서 보이는 북한 지역에 대한 설명하고요. 철원 지역의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되고요. 평화전망대 일대를 둘러보게 되는데 민통선 안에 들어가면 온갖 밭에서 울고 있는 두루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루미가 정말 얼마나 아름답냐면 제가 철원 DMZ 평화관광을 하고서 두루미에 빠져가지고 한참 유튜브에서 두루미 영상을 보곤 했었는데요. 정말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평화전망대를 지나서 월정 역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경원선의 간이역이었던 월정리역은 남방 한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차역입니다. 월정리역에 가면 남아있는 기차의 잔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분단 현실을 알 수 있는 상징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노동 당사에서 노동 당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DMZ 평화관광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되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두루미도 보고요. 우리나라의 안보하고 분단에 대한 관광이 가능한 DMZ 평화관광도 꼭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2월에 가볼 만한 여행지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